자, 이제 마지막 탄젠트 함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도 볼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1차적으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의 특징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주기성이고 두 번째가 대칭성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생성 원리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동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걔네들 사이 평행이동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삼각함수에서 뭐 남았죠? 탄젠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야.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도 일단 1차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 몇 가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먼저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조금 먼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출발을 할게요. 계속 말하지만 삼각함수의 핵심은 단위원이고요. 단위원 내에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돼요. 잠깐 좀 그림 좀 그리고 갈게. 잠깐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위원 내에서 제가 어떤 동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동경을 그렸습니다.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해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밑변분의 높이야.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x분의 y라고 표현을 해도 돼.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는 실제로 x분의 y 혹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요 실제 탄젠트 함수를 그릴 때 약간 좀 까다로움이 되게 커. 왜냐? 동경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요 분모와 분자가 지금 모두 바뀐다고. 그치? 이 동경에 대해서 코사인 값 당연히 바뀔 거고 사인 값도 바뀐다고. 분모랑 분자가 모두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바로바로 탄젠트 세타가 어떤 길이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 상태로 접근을 안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한번 들어봐. 단원이니까 이니까 1입니다. 제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쁘죠? 죄송해요.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싹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보세요.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경의 연장선을 한번 쓱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무조건 밑변 길이가 1로 고정이야. 그치?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무조건 탄젠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길이로 접근하시는 게 편하다. 마찬가지야. 가게 크기를 키워볼게요. 가게 크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똑같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인데요. 어차피 밑변은 1로 고정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탄젠트 세타로 정의하시면 괜찮겠구나. 알겠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동경의 연장선과 x는 1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이 발생을 할 거야. 그 녀석의 y좌표를 탄젠트로 정의하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이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앞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자, 동경의 연장선과 x는 1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녀석의 y좌표를 탄젠트 세타로 정의하자. 이 내용을 먼저 충분히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을 이제 0부터 출발을 시켜볼게. 일단 그림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이 필요하겠죠.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를 얻어 x는 1이야. 자, 먼저 가게 크기가 0입니다. 0부터 출발을 하자고. 가게 크기가 0이 되면은 동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우동경과 x는 1의 교점, y좌표가 빵이야. 가게 크기가 0일 때에는 탄젠트 값이 0이니까 죄송해요. 그냥 갈게.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맞지?
자, 가게 크기를 살짝 키워볼까? 살짝 키워서 이만큼의 크기를 세타 1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점 발생하고 있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 탄젠트 세타 1이 돼야 돼. 세타만큼 살짝 전진을 시켰을 때 그때 함수값을 이 길이를 그대로 따오시면 되겠구나. 이 정도의 점을 찍힌다는 얘기야. 알겠지? 조금 더 각을 키우시게 되면 당연히 교점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는데 잘하면 되는가? 가게 크기가 거의 90도에 근접해. 한 89도가 이런 느낌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가게 크기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동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실제 동경의 연장선과 x는 1의 교점 정말 저 높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함수값이 어느 순간부터 미친듯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느낌 오시죠? 자,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고요. 정확하게 각도를 2분의 파이로 만드는 순간에는요. 동경과 x는 1,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의 교점이 발생할 수가 없어. 따라서 2분의 파이에서는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각이 점점 커지면서 90도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함수값이 점점 미친듯이 커져.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진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순간에는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겠다. 느낌을 잘 살리시게 되면은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점점점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이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점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직선 x는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날 수는 없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맞지? 자, 2분의 파이에서 정의가 안 되고요. 가게 크기가 살짝 2분의 파이보다 커진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게 크기가 한 91도야. 그러면 동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선생님, 이 동경이랑 이 직선은 안 만나는데요? 안 만나긴 개꿀. 자, 연장선이라 말씀을 드렸어. 연장선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그림이 내려가시게 되면요. 저 아래에 y좌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치? 당연히 함수값은 저 밑에 있을 거야. 각을 계속 키워나가 보면은요. 교점의 y좌표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야. 알겠지? 이제 가게 크기가 완벽하게 180도입니다. 동경이 정확하게 파이가 되었어. 이 각에 대해서는요. 교점의 좌표가 y좌표가 빵이니까 파이, 0이라고 하는 점을 지울 수밖에 없겠구나. 좀 느낌 오시죠? 90도를 기점으로요. 90도보다 살짝 작으면 함수값이 미친듯이 폭등한다고. 90도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저 아래 함수값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 2분의 파이에서는요.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직선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는 끊임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는 없구나.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점근선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일단 보실 수 있어야 돼. 이따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특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갑시다.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갈게요. 1사분면, 2사분면밖에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3사분면, 4사분면도 마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보다 각을 조금 더 키웠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파이에다가 이만큼, 세타원만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파이 더하기 세타원이라고 하는 동경의 연장선이나 세타원이라고 하는 동경의 연장선이나 사실상 똑같은 직선이야. 그치? 따라서 교점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세타원만큼 간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나 파이에서 세타원만큼 간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원점으로부터 세타2만큼 간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은요. 파이로부터 세타2만큼 간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정확하게 되는 사인 함수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이 그대로 여기에서 카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 구간 내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에서 그대로 카피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 똑같은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계속 키워나가시다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교점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사실상 2분의 파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똑같아. 끊임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2분의 3파이라는 값에서는요 함수값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드디어 마지막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으로 진입하게 되시면은요 마찬가지야. 함수값은 저 아래 존재할 겁니다. 아, 음수구나. 저 밑에 있는 음수부터 출발을 해서 쭉쭉쭉쭉 올라오시게 될 것이고요. 정확하게 2파이가 되는 순간에 배점은 다시 한번 0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동경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파이까지 이 녀석 0부터 파이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 이후에 똑같이 복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거고요. 그 이유는 볼 것도 없이 복사겠지만 마찬가지로 그 이전도 복사라는 사실까지 느낄 수 있으면 충분했고요. 자, 어쨌든 그림을 그렸고요. 자, 한번 좀 더 그려볼까? 여기 이메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 한번 그려볼까? 똑같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실제로 그리셨으니까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 첫 번째 특징. 자, 기본적으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정의역이죠. 자, 정의역은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다르게 몇 가지 점들이 빠지셔야 돼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5파이. 이런 점들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있어. 따라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지. 자, 얘네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라고 쓸 겁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형태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녀석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n은 당연한 얘기지만 정수입니다. 모든 정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치역. 정의역과 세트로 따라오는 치역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역은 뭘까? 저 위에부터 저 아래까지 모든 것들이 함수값이 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 바로 이 함수의 치역이 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 그래프를 보니까 점근선이 존재를 하더라. 그 점근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정의역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함수가 정의될 수 없었던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점근선이 되겠구나. 자, 점근선은 뭐가 되느냐?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 형태의 직선들은 싹 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손을 씻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선으로 가리고해야 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점근선은요, 정의역에서 이제 정의역이 될 수 없었던 이 녀석들, 얘가 점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형태의 모든 직선들이 전부 다 점근선이 되더라. 라는 거 그림으로 완성해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말씀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가 대칭성이고 두 번째가 주기성입니다. 대칭성을 먼저 볼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라는 거 금방 확인이 되실 거야. 자, 원점 대칭이라는 말 역시 중요하지만요, 식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이다. 마치 이런 느낌이지. 각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주기성입니다. 주기. 0부터 파이까지가 하나의 주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돼. 탄젠트 x 값이나 x에다가 n파이만큼 붙인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총 4가지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8번 문제 풀도록 할게.
자, 이제 8번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조금 전에 이제 네 가지 특징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번 내용과 4번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값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8번에 1번입니다. 일단 탄젠트 함수는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각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즉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젠트 60도이니까 루트 3이구나. 그런데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2번 갈게. 2번. 자, 탄젠트 6분의 7파이인데요.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몇이었죠? 파입니다. 파이만큼은 빼도 돼. 다시 한번. x 더하기 n파이 형태를 전부 다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볼게. 탄젠트 6분의 10파이를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지우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치? 자, 6분의 파이 날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되고요.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도이니까 실제로 루트 3분의 1이 되겠구나. 빨리빨리 유리하시면 3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셨고요. 8번 바로 위에 보시는 박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탄젠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얀색 분필로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해서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값에다가 모두 2배를 때렸던 얘기야. 자, 원래 함수값이 1이었으면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함수값이 3이 되면 6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함수값들이 모두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프를 일단 그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들 좀 확인 좀 할게. 첫 번째, 정역 한번 비교를 해볼게. 원래 탄젠트 함수랑 이 탄젠트 x 두 녀석의 정역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꼴로 표현되는 모든 점들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 없구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점근선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도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정의역이랑 점근선 확인을 했고요. 치역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치역 보니까 마찬가지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갑니다. 즉, 두 함수 모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주기 한번 볼까? 자, 두 함수 모두 주기는요, 0부터 파이까지 하나의 주기가 파이에서 끝나게 돼. 두 함수 모두 주기는 파이가 되겠구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에 붙어 있는 숫자 2는요,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낮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볼게. 이번에는 뭐냐면요, 각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입니다. 자, 이 형태의 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직전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 앞에 숫자가 많이 곱해져 있으면 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2배만큼 빨라졌으니까 주기가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어야겠죠. 주기를 구하는 식 역시 외우셔야 되고요.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였어.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앞에 곱해진 숫자 2니까 2를 나누시게 되면 주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 하나의 주기를 0부터 파이에서 그렸었는데 이제는 0부터 2분의 파이의 하나의 주기를 모두 그리셔야 해요. 자, 이런 느낌이겠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나의 주기가 그려지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에서 또 다른 주기가 그 다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가 2분의 파이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그림 몇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탄젠트 EX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한 좌표의 점들을 찍는 것보다는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특징만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개요만 살짝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맞아. 너무 완벽하게 점들의 좌표를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좀 느낌만 살릴 수 있게끔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앞에 붙어있는 숫자 2는요 주기의 변환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의 주기가 파이였고요. 앞에 곱해진 숫자 2로 나눠주시면 주기가 뭐가 되는 걸까? 2분의 파기가 됩니다.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나오는지는 아실 거야. 원래 주기가 파이이고 그 파이 사이에 0부터 파이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전부 다 때려 넣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에 똑같은 그림, 그 다음에도 똑같은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면 된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음각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 사이 구간에서 하나의 주기가 그려지면 되고요. 그 다음 구간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다. 알겠지? 자, 탄젠트 함수는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점근선도 한번 체크 좀 해볼게. 0과 2분의 파이의 정확한 중앙점 몇입니까? 4분의 파이, x는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딱 정중앙 4분의 몇 파이입니까? 3파이죠. 4분의 3파이 역시 점근선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 녀석은 뭘까?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뭘까? 그림이 약간 좀 삐그죠? 아유, 죄송해요. 살짝 이상합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러한 것들이 점근선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점근선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4분의 파이에다가 추가적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니까 실제 이만큼의 간격은 2분의 파이야. 예로부터 간격이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2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이런 형태로 떨어져 있으면 모두 점근선이 될 수 있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분의 n파이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싹 다 이 함수 그래프에서 점근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일단 주기는 구했고 점근선 구했으니까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너무 완벽하게 그래프의 개혁을 그리려고 점들 막 좌표 찍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스케치만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 스케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관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자, 10번에 1번입니다. 자, 보자마자 바로 주기부터 구할게요. 주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죠. 그 파이라고 하는 숫자를 각의 앞에 붙어있는, 각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 2분의 1로 나눠주셔야 돼. 계산하시니까 2파이구나. 탄젠트의 한 주기는요, 이렇게입니다. 이 녀석을 2파이라고 하는 주간대에 완벽하게 그리셔야 돼. 그치?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자, 주기가 2파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 그려나가시면 돼. 음각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주기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점근선까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점근선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얘까지 0부터 2파이까지가 딱 한 주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주기의 절반이 여기에서 점근선이 발생하고 있겠구나. 자, 그 다음 점근선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3파이라는 거. 제가 미처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파이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형태의 정분선의 식을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정분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x는 파이. 자, 그 다음 파이로부터 2파이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놈들은 정분선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파이에다가 2파이 더하면서 혹은 2파이 더 더하면서 2파이 더 더하면서 아하 2n파이만큼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전부 다 정분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0번에 2번입니다. 2번에는 탄젠트라고 하는 값 앞에 2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요, 올라간 놈은 좀 더 올라가게, 내려간 놈은 좀 더 내려가게, 조금 더 퍼트리는 느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 흰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그냥 기본적인 y는 탄젠트 x 함수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볼게. 거기 두 배를 때리시게 되면은요, 올라간 놈은 더 올라가시게 되고요, 내려간 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 올라간 놈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지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오케이? 자, 앞에 곱해진 이 숫자로 인해서 정근선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주기의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정근선도 안 바꾸고요, 정여도 바꾸고 있지 않아. 오로지 올라간 높낮이만 살짝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정근선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근선 확인합시다. 자, 원래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정근선이랑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돼.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형태의 모든 표현들이 싹 다 정근선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변화가 안 생깁니다.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주기인 파이랑 같은 값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 좀 해보라고,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문제를 좀 실어놨습니다. 빠르게 제가 답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 나오는 과정들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답만 좀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맞게 했는지 확인 좀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듣기 전에 안 푼 친구들은요, 잠깐 스톱하시고요, 풀어보신 다음에 실제 풀어본 여러분들의 결과와 내가 불러주는 답이 일치하는지 측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불러드릴게. 11번에 1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번 3분의 루트 3. 3번 마이너스 2분의 1. 4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5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6번 마이너스 루트 3. 7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8번에 1. 9번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마이너스 1.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삼각함수 표를 이용한 일반각의 삼각함수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시면 돼.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할게. 시험 문제에 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 자, 15페이지로 보세요.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입니다. 자, 뭐 대단한 내용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각의 크기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각각 삼각 방정식 그리고 삼각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용을 아주 길게 프린트에다가 적어놨죠.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풀어줌으로써 어떤 내용인지를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0 이상 2파이 미만의 범주 내에서 sin x와 2분의 1이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방정식이죠. 자,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 같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야. 무슨 말이냐? 자, y는 sin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거야.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해되시죠? 자, y는 sin x의 그래프는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y는 2분의 1 한번 더 그려볼게. 2분의 1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될 거고요. 실제로 교점의 좌표가 두 개입니다. 이 두 좌표의 x좌표를 관찰하시면 되겠네. 이 녀석의 x좌표, 이 녀석의 x좌표. 이 두 녀석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자, 봐보세요. 일단 이 정도는 아셔야 돼. sin x는 6분의 1. 특수각입니다. 6분의 파이구나.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만 돼. 자, 앞에 있는 이 녀석의 x좌표가 6분의 파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자, 얘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기성, 그리고 두 번째가 대칭성이야. 가만 보았더니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대칭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말하면 0부터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대칭구조를 띄기 위해서는 파이부터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값의 x좌표는 6분의 6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끝났구나.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실제로 뭐라고 쓰는 게 맞느냐? 6분의 파이와 6분의 6파이 이렇게 두 녀석이 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자, 비슷한 느낌으로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분식이네. 비슷한 느낌으로 푸시면 돼. 일단 먼저 경계가 되는 방정식을 먼저 처리하도록 할게요. 탄젠트 x와 1값이 같아지는 그러한 x의 값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필요하겠네. 자,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자, 교점이 두 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두 녀석의 x좌표를 먼저 확인할 거야. 얘 정도는 아셔야죠. 1. 얘도 마찬가지로 특수각입니다. 아하, 4분의 파이구나. 자, 얘는 바로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자, 이 녀석 볼까? 자, 계속 말씀드리죠. 삼각함수 그래프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기성, 두 번째가 대칭성이죠. 탄젠트 함수야. 주기가 파이입니다. 얘랑 얘가 정확하게 한 줄기라는 거 금방 그림으로 확인이 되실 거야. 주기가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더해준 4분의 5파이가 되겠구나. 자, 일단 경계가 되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등식이죠. 1보다 큰 값을 취해야 돼. 무슨 말이냐? 탄젠트 값이 1보다 큰 값을 취해야 되니까 실제 요만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즉 4분의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x값이 커야만 실제 탄젠트 값이 1보다 커질 거야. 맞지? 쭉쭉쭉쭉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2분의 파이까지 가능하겠네. 따라서 4분의 파이보다는 크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도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 4분의 5파이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2분의 3파이까지 갈 수 있겠구나. 또는 4분의 5파이보다 크면서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것. 이렇게 두 가지 녀석이 가져갈 수 있겠죠. 알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사실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로 확인을 하기보다는 단위를 가지고 해결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참고로 이 내용은 지금 선택사항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아. 그런데 들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교과서 내용보다 이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제 내용을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단위원이 존재를 해요. 자, X축의 양의 반영을 시초선으로 하는 어떤 동경이 존재를 해.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필요로 했을 때 이 녀석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이고 Y좌표가 사인 세타인 거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거야.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요. 실제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됩니다. 그 다음 점 P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보자고. 코사인은 실제 이거죠. 1분의 요 길이가 실제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분모가 1이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구나. 비슷한 느낌으로 사인은 이거죠. 1분의 요 길이가 실제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그런데 어차피 분모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사인 세타.
끝났구나. 원점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아하, x좌표가 코사인 세타구나.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만큼 올라갔으니까 y좌표가 사인 세타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단위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녀석의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의미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로분의 세로, 윗변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 직선에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기울기입니다. 아, 실제 OP라고 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탄젠트 값도 자연스럽게 구해질 수 있겠구나. 자, 단위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의 좌표를 가지고 탄젠트, 코사인, 사인 모든 녀석들이 확인이 된다는 사실 1차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요. 얘를 베이스로 제가 색다른 느낌으로 얘네들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해.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잘렸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다시 이제 풀어드릴게. 일단 조금 전에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각이라는 느낌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마음대로 문자를 X라고 안 쓰고 세타라고 좀 바꿔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 바꾸는 이유는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각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바꿨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냥 이 단위원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잘 찾아보면 괜찮겠구나. 찾아볼까? y는 2분의 1이니까 일단 직선 y는 2분의 1이 필요할 거야. 단위원과의 교점이 두 개 발생을 하고 있죠. 요 동경이 이루는 각, 첫 번째 각이죠. 요 동경이 이루는 각, 이 두 개의 각도만 잘 구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방정식은 풀리게 돼. 괜찮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랑 얘가 각각 몇 도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게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잘 보세요. 2분의 1이야.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1이야. 1대 2분의 1, 1대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 보자마자 요만큼의 가게의 크기가 60도라는 거 바로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괜찮죠? 직각 60도 빠지니까 실제 요만큼의 크기는 30도라는 거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대칭구조이니까 요만큼도 30도야. 따라서 실제로 평각 180도에서 30도가 빠지게 되면은 구하고 싶었던 두 번째 각 요만큼의 크기는 150도가 되겠구나. 괜찮죠? 자, 더 이상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60분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 각들은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꾸셔야 돼. 30도는요 6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 150도는요 180도 빼기 30도야. 다시 말하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져야 되기 때문에 6분의 5파이가 되겠구나. 아까 처음에 그래프로 푼 답이랑 완벽하게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세타가 1보다 커졌으면 좋겠다. 탄젠트의 의미는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 기울기가 1보다 커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기울기가 1이면 일단 경계가 되는 직선을 먼저 그릴 거야. 자, 기울기가 1이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가게 크기는 4분의 파이가 될 것이야. 오케이? 자, 단위원 위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과 원점을 연결시킨 결과 기울기가 1보다 커져야 돼.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이 될 수 있다는 거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거야. 맞지? 파란색에 있는 부분 중에 아무 데나 찍어서 원점 5와 연결 지어보세요. 기울기가 1보다 커진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 중에서 아무 점이나 찍어서 점 5와 연결 지었을 때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금방금방 확인이 되시지. 자, 답을 작성합시다. 4분의 파이보다는 크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4분의 5파이보다는 크되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교하시면 조금 전에 그래프로 풀었을 때랑 완벽하게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봤을 때 좀 어렵다, 내가 좀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실 거야.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에는 얘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풀게.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 그 녀석의 x좌표를 관찰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y는 2분의 1로 볼까? y는 2분의 1입니다. 자,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보았더니 교점이 실제로 두 개가 발생한다. 자, 이 녀석들의 x좌표만 잘 관찰하시면 되죠. 얘는 기본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돼. 특수각이죠. sin x를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x. 뭡니까?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 니네가 알고 있는 30도지. 자, 그 다음, 이 녀석. 어떻게 구할까? 대칭구조잖아, 대칭구조. 원점부터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파이부터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면 되겠구나. 6분의 5파이가 되겠네. 자, 끝났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느냐?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가 될 수 있겠다. 그치? 자, 두 번째,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 이번에는 부등식이네?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마찬가지 경계가 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x좌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2분의 루트 2, 마찬가지로 특수각입니다. 4분의 파이야, 맞지? 즉, 파이로부터 4분의 파이만큼 더 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이 녀석이 첫 번째 경계 포인트가 되겠죠. 비슷한 느낌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자, 대칭성을 감안하시면 요만큼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죠? 4분의 7파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 작거나 같아야 돼. 즉, 함수의 그래프가 이만큼에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끔 해주는 x의 범위는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5파이 이상, 4분의 7파이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은 풀인 것 같아. 자, 15번입니다. 자, 이번엔 코사인 함수이죠. 자, 빨리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필요한 거는 그려놨어. 자, 코사인 x, y는 코사인 x랑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두 녀석의 교점. 이 녀석의 x좌표만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구하실 수 있어야죠. 뭡니까? 3분의 파이입니다. 자, 대칭성을 잘 감안하시게 되면은 원점부터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게 이 녀석의 x좌표겠지. 맞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하시면 실제 이 녀석의 x좌표는 3분의 5파이구나. 따라서 해가 이렇게 작성됩니다.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될 수 있겠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2번도 빨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부등식이죠. 마찬가지야. 먼저 방정식, 경기가 되는 방정식을 먼저 처리하시고 경기가 되는 포인트의 어떤 좌표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에 맞게끔 조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코사인 x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x값을 먼저 확인해보자고.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요, x값이 6분의 파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야지 이 녀석의 좌표가 보여진다는 얘기야.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실제로 x좌표가 6분의 5파이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주게 되면 6분의 10파이가 됩니다. 경계 포인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커야 돼. 얘보다 커야 되니까 실제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만큼과 이만큼이요.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 그리고 6분의 7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끝났죠. 자, 다 작성할게. 0 이상. 주두고 포함해야겠죠.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7파이 이상, 2파이 미만. 자, 처음 경기에서 2파이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2파이는 빠져야겠지. 6분의 7파이 이상, 2파이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 함수이죠.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본 내용은 모두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함수이죠. 탄젠트 x를 루트 3과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필요한 직선은 그려놨고요. 이 녀석들의 x좌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 x가 루트 3, 특수각이죠. 60도입니다. 3분의 파이네. 자,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는 3분의 파이야. 그 다음, 이 녀석 보셔야 되는데, 탄젠트 함수가 주기가 파이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하게 한 주기 차이라고. 금방 그림으로 확인이 되실 거야. 한 주기 차이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만 더해주면 자연스럽게 좌표가 구해지겠구나. 3분의 4파이죠. 끝났다.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답을 일단 첫 번째 답을 구했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무근식이지만 일단 최초의 시작은 방정식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탄젠트 x가 마이보다 커야 돼. 일단 탄젠트 x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 뭐죠? 4분의 파이입니다. 자, 4분의 파이만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함수값이 1이야. 대칭성을 감안하시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느낌 오시죠? 자, 대칭성. 자, 그러면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실제로 이 녀석의 x좌표는 4분의 3파이. 자, 마찬가지로 이 점도가 이 점과 이 점도 똑같아. 한 줄기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파이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이 녀석의 x좌표는 4분의 7파이가 되겠구나. 자, 경계번호 확인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마이보다 큰 위치가 돼야 돼. 탄젠트 값이 마이보다 커야 되니까 실제 영역은 요만큼과 이만큼. 아니죠? 맞죠? 이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큼. 이렇게 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하나하나 써볼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네요. 첫 번째 영역 0, 3, 2분의 파이 미만.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4분의 3파이 초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4분의 7파이죠. 4분의 7파이 미만. 4분의 7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미만. 마지막 4분의 7파이 초과 2파이 미만. 이렇게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